올려주는 부산 광복기념관에 가시면 부산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6인에 대한 전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 안희재 선생, 김범린 선생, 장건상 선생, 박재혁 의사, 박차장 의사 그리고 한영석 선생의 독립운동가 그 정신을 되짚어보려 합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6인 전시와 그분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예, 부산 광복회 권정호 사무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광복회 사무국장 권정호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부산 광복기념관에서 부산을 대표하는 6인의 독립운동가 포스터 상설 전시가 진행 중입니다. 어떤 전시입니까? 예, 저희 광복기념관 1층 라비에서 상설 전시하고 있는 포스터 전시는 부산을 대표하는 6인의 독립운동가 장건상 선생, 안희재 선생, 박재 의사, 박차장 의사, 김범민 선생, 한영석 선생을 대상으로 부산 보훈지청의 자료 제공과 경성대학교 시각디자인 전공 학생들의 포스터 제작 협조로 완성되었고요. 전시 목적은 부산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를 보다 가까이서 느끼고 천년절의 숭고한 희생과 나라 사랑에 대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네. 예. 우리 6인의 독립운동가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 일단 먼저 장건상 선생은 1950년대 제2대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을구에 입후보해갖고 전국 2위의 득표로 당선된 인물로 알고 있거든요. 예, 1919년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도 참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독립운동가 장건상 선생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 장건상 선생은 경북 칠곡 출신으로 1916년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여 동제사에 가입하고 1919년 임시정부에서 외무부 차장을 지냈습니다. 동년 11월 5일단에 창립될 때 총장이 되어 기밀부의 요직을 맡아 국내 무기 반입 등을 지휘하였으며 1926년 잡지혁명을 북경에서 발간하는 등 항일 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그리고 1937년에는 상해에서 민족혁명다원을 활동하던 중 일본 영사관 형사에 피체되어서 일본 영사관에 6개월 감금되고 국내에 압송되어 1년간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1945년 강복으로 귀국하여 야당 정치인으로 활동하다 1950년 5월 제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부산 의구에 출마하여 선거기간 중 공산당원으로 몰려 경찰서 유시장에 수감된 상태에서 전국 2위 득표자로 당선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신분이군요. 장건상 선생님. 그리고 승려 신분으로 범어사에서 3.1 만세운동을 주도하신 김범린 선생. 이분의 활동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까요? 예. 김범린 선생은 경북 영천 출신으로 부산 동해에서 성장했습니다. 승려 신분으로 민족 독립, 조국 재건의 최선에 있었던 독립운동가입니다. 3.1 운동 때 불교계 독립 만세에 참여하였으며 동네 범사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고 1930년 승려들이 조직한 항일 비밀교사대 만당에 참가하여 그의 도쿄 지부의 책임자를 맡으면서 불교를 연구하고 1931년 도쿄에서 조선청년동맹을 조직하여 독립운동도 펼쳤습니다. 강복교회는 국가 재건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했으며 그의 모교이자 불교계 대표적 대학인 동국대학교의 교수동을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독립군에 독립자금을 조달했던 백산 안희재 선생의 항일 독립운동하고 업적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희재 선생은 경남 의령 출신으로 국군 회복을 위해 정신적, 경제적 자강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교육과 민족 기업 육성에 힘썼습니다. 1909년 비밀 독립운동단체인 대동 청년당을 결성하여 국군 회복을 펼쳤고 1913년 11월에 백산상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였으며 독립운동 관련 정보와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독립운동의 거점을 키워나갔습니다. 1933년에는 만주로 건너가 독립투쟁 근거지 마련과 조선 소작농들의 자력 경생을 위해 발효농장을 세워 조선 농민 300호를 유치하고 발효학교를 설립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예, 백산 안희재 선생님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30년부터 중국에서 무장 항일 투쟁 운동을 전개했던 박차정 의사. 저희 이 시간에도 좀 다른 분인데 소개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박차정 의사는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일신여학교에 교육받으며 근대적 민족 지성으로 올바르게 자랐고 학생 시절에 이미 조선 선유동맹 동네 지부와 동네 청년도맹에 참여하였습니다. 1929년 중앙집행위원, 상무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선전조직과 출판부문 책임을 담당한 지도급 여성민족 운동가로 부상하였습니다. 1930년에는 중국으로 망명 후 열단에 가입하였고 1938년 조선의용대 결성에 참여하여 본유 복무단장을 맡아 항일 무장투쟁을 진력하다 1940년 5월 27일 부상 후유증으로 35세의 젊은 나이에 충칭에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1920년이지 이 부산 경찰서에 폭탄을 던져갖고 하시모토 서장을 암살한 의열단 단원입니다. 박재혁 의사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박재혁 의사는 부산 범일동 출생으로 사립 6령 학교에 들어가 근대적 교육을 받았습니다. 1915년 3월 학창 시절 최춘택과 의형제를 맺고 이들 두 사람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전면에 나서면서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민족운동가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1919년에 의열단에 가입하였고 1920년 9월 부산 부두 노동자 총파업이 발생할 때 부산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였고 대구 형무소에 수감되어 혹독한 고문과 폭탄 상처로 고통을 겪다가 외놈의 손에 욕보지 말고 차라리 내 손으로 죽겠다고 결심하여 단식을 하다 옥사여 순국하였습니다. 예. 아유, 참 독립운동가 분들이 그냥 독립운동만 하고 좀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데 뭐 다 한번 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고초를 겪으시고 모질게 말입니다. 예, 부산의 독립운동가자 음악가 먼구름 한영석 선생의 독립운동의 업적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한영석 선생은 부산 동네에 출생하였으며 독립을 노래한 항일 음악가입니다. 예. 1939년 한국 전신 공작대가 결성되자 그는 예술저장으로 임명되어 군가를 작곡했으며 오페라인 아리랑, 국경의 밤 등을 공연해 국민을 위안하고 항일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1944년에는 강북군 제2대 선전대장이 선임돼가지고 복무하면서 작곡 및 가극 활동을 침체된 항일 정신을 고취시키고 강북군과 국민 혁명군과의 연합전선을 견고히 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주었습니다. 1953년에는 부산 서구의 자유 아동극장을 설립했고 많은 아동들에게 무료로 아동극을 보여줬으며 1973년에는 제4대 저희들 강북회 부산지회장을 이검하시고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복지와 독립운동사 조명에도 힘썼습니다. 예. 이래 말씀해주신 6분 외에도 사실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맞서 싸웠지만은 잊혀진 독립운동가들도 참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알려진 않은 동물과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에 이제 동산 김행기 선생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 1896년 부산 사상에서 출생해가지고 김행기 선생은 일제강점기 학생운동단체를 이끈 독립운동가입니다. 1919년 3.1 운동 당시 탁골공원에서 학생 대표로 독립선서를 낭독한 인물로도 추정되고 있고 당시 경찰에 연행됐던 김행기 선생은 함께 체포된 학생들 중에서 최고형인 1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는 부산에서 동산 의원을 설립하고 만주 지역 독립운동가들에게 많은 군자금을 지원도 했습니다. 네, 하여튼 대단한 분들인데 우리 진짜 꼭 기억해야 되는데 참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오늘은 6인 그리고 김영기 선생까지 7인 소개해드렸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짧게 남겨주신다면요. 사실 역사를 읽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우리는 조국의 강복을 위해 가지고 국내에서 만주, 시베리아에서 피땀 흘리신 순국선열과 예국지사들에 대해서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제 강점기를 미화하는 역사 왜곡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광복회 권종호 사무국장이었습니다.